나는 김영석입니다. 이제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늙은 사람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또렷하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어려운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특히 해가 지고 난 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깊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한 권의 책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설레는 첫 장과 같습니다. 낮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일을 겪는 긴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그날의 이야기를 조용히 덮는 마지막 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장을 너무 거칠게 넘겨버립니다. 하루가 끝나갈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고요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반대로 더 시끄러워지는 모습을 나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쪽이 안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원래는 만물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무도 숨을 고르고 새들도 둥지로 돌아가며 사람의 몸도 낮 동안 흩어졌던 기운을 다시 안으로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귀한 시간을 또 하나의 전쟁처럼 사용합니다. 밤늦게까지 화면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조차 마음의 불을 끄지 못하고 끝없는 걱정과 계산 속에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순간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 의해 조금씩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의 습관은 그 사람의 노년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고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음의 기운을 밖으로 흩어버립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밤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낮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밤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의 기운도 밖에서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말도 줄이고 마음도 가라앉히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날의 삶이 맑아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8시가 지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미 휴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 상태도 달라지고 몇 년 뒤의 건강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젊음에는 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체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기보다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의 시간은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몸의 기운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마음의 평안도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자의 강의도 아니고 어려운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작은 경험일 뿐입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어느 날 당신의 건강을 바꾸고 마음의 평온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노년의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녁 8시가 넘으면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나는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정신이 비교적 맑습니다. 몸도 아직 기운이 남아있고 생각도 또렷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몸과 마음에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도 크게 들리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 한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작은 일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서운한 일들을 저녁 식사 후에 꺼내어 이야기하다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들이 계속되자 그들의 집에는 점점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친 마음이 쌓여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밤에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낮에는 이성이 우리를 이끌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마음의 깊은 생각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대화는 종종 후회를 남깁니다. 어떤 말은 다음날 아침이면 이미 늦어버린 상처가 되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불만을 밤에 풀어보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낮에 지나갈 수 있었던 작은 감정이 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는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것처럼 밤에 들은 말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혀를 쉬게 하라고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다음 날로 미루어도 됩니다. 밤은 말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평안을 지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과 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분노를 키웁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잠자리에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다는 것은 하루가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날의 일은 그날의 해와 함께 저물게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마음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게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와 후회를 품은 채 잠을 청하면 몸은 쉬지 못하고 마음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밤이 반복되면 사람의 얼굴에서 점점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몸도 조금씩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노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하루의 일을 거기서 끝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자.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빛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사람이 평생 쌓아온 삶의 기운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밤이 되면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서운하게 했더라도 그 일은 밤의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충분히 애썼다고 말입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밤은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분노와 말다툼으로 채운다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조용한 침묵과 용서로 채운다면 마음은 조금씩 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8시가 지나면 입을 가볍게 닫고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한 길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녁 8시가 지나면 몸과 마음에 무거운 것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해가 떠오르면 몸의 기운도 밖으로 움직이고 해가 지면 그 기운은 다시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삶의 질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먹고 움직이며 세상과 부딪히는 시간이지만 밤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바쁜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에 음식을 다시 꺼내 먹습니다. 낮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에 기름진 음식을 찾기도 하고 달고 자극적인 간식을 계속 입에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도 손에서 화면을 놓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영상 속을 떠돌아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밤의 음식에 대해 늘 조심해 왔습니다. 사람의 위는 낮 동안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은 시간에 음식을 계속 들여보내면 몸은 쉬지 못합니다. 소화를 위해 다시 힘을 쓰게 되고 그 결과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밤에 무거운 음식을 먹고 잠든 사람은 다음날 아침 몸이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도 어딘가 흐릿해지고 기운이 맑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 사람의 몸은 서서히 피로를 쌓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음은 어느 정도의 무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습관도 어느 순간부터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절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밤의 절제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집안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화면 하나가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읽으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계속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보는 정보들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영상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고 세상의 어두운 사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밤의 고요한 시간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밤이 되면 낮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본 장면과 생각은 무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난 뒤 꿈속에서도 불안한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면 방 안의 불을 조금 낮추고 세상의 소음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책을 잠깐 읽거나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떠올리며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부족했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삶은 낮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밤에도 계속 무언가를 채우기만 한다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우면 몸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눈을 쉬게 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숨결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는 낮 동안 들리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사람의 삶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몸과 마음에 무거운 것을 들여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거운 음식도 멀리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보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고요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몸은 쉬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녁 8시가 지나면 돈과 일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밤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계산을 반복했고 어떤 사람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운을 조금씩 소모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하루의 흐름이 있습니다. 낮에는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시간이지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했다면 밤에는 그 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고 다음 날의 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질서를 잊고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어도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불안 때문에 계속 머리를 굴리고 내일의 걱정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특히 나이가 50을 넘기고 60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습관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무리를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긴장과 걱정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밤늦게까지 돈을 계산하고 내일의 이익을 생각하며 머리를 쉬지 못하게 하면 몸의 깊은 곳에서 피로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긴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긴장은 결국 잠을 얕게 만들고 몸의 기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돈이 더 늘어나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낮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 나가며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고요한 시간에 걱정을 반복한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마음의 집착만 커지고 불안이 깊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나는 평생 여러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을 때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얼굴을 보면 의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걱정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이 없더라도 저녁이 되면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하루의 일을 거기서 멈추고 마음을 쉬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잠도 깊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밤의 평온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 세상의 시계를 잠시 멈추어 두라고 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어 두십시오. 밤은 이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다음 날의 힘도 약해집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밤늦은 모임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와 어울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삶에 따뜻함을 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란스러운 모임은 대부분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허전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운은 쉽게 흩어집니다. 밤늦은 시간에 떠들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 겉으로는 활기가 있어 보이지만 몸은 그만큼 지쳐갑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마음도 어딘가 흐릿해집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몸의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고요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소리를 조금 줄이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낮 동안 흩어졌던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쫓는 삶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 닫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사람의 기운은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쌓여 우리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모든 말은 한 가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며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며 살아왔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걸 그랬다. 내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걸 그랬다.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다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0을 넘기고 60을 지나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을 향해 흩어졌던 기운을 다시 안으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저녁 8시 이후의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사람의 몸도 휴식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마음의 모습이 그 시간에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불을 낮추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혹시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이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보자고 말입니다. 이런 작은 마음의 정리가 나를 오랜 세월 지탱해 준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밤을 두려워합니다. 낮 동안의 걱정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무언가를 계속하며 마음을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밤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낮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밤이 되면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세상의 일은 대부분 내일의 아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밤에 쉬지 못하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저녁 8시가 지나면 조금 천천히 살아보십시오. 말도 조금 줄이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무거운 음식도 멀리하고 시끄러운 화면도 잠시 꺼두십시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기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온한 밤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의 길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 오면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불을 하나둘 끄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소중합니다. 부디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평안해질 때 사람의 인생도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밤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용히 완성해 갑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